최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원래 예상대로는 러시아가 충분히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끈질기게 달라들고 또 최근에는 서방의 여러 가지 원조 때문에 무기가 공급되면서 최근에는 러시아를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야금야금 이겨가는 분위기가 됐죠.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제 어떤 정권의 위험성이 오니까 최근에 이러다가 핵을 쓸 수 있다라는 소위 핵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암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인데 암묵적으로 핵은 이제 종말 무기이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라 그럽니까? 하여튼 쓰는 순간에 어떤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공격용보다는 어떤 전쟁을 방지하는 딜레마 같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무기 같은 게 핵인데 이거를 쓸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엄포를 놓으니까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러시아가 핵 공격을 실시하면 아마겟돈이 올 거라고 그렇게 발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제가 듣는 순간에 이거 한번 영상을 찍어야 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마겟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바로 영화 제목이거든요. 1998년도에 마이클 베이 감독이 영화한 감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재난 영화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로 거대한 유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데 이제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지구 자체가 공멸할 위기가 되니까 나사에서 유성에 가서 유성을 파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성에다가 땅을 파서 핵무기를 넣은 다음에 터뜨려서 이 유성을 그냥 산산조각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 해리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이죠. 해리가 석유 시추하는 아주 기술자인데 이 사람을 비롯한 대원들을 고작 지구 충돌과 열을 앞둔 시간에 우주로 날려보내고 본래 가서 이제 러시아 기지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뭐 이렇게 유성까지 가야 되는데 뭐 뜻하지 않게 사고가 생기죠. 폭발 사고 생기면서 여러 가지 예상과 다른, 그래서 결국에는 다 귀환 못하고 한 명은 남아서 폭파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죠. 그때 뭐 본래는 이 해리가 자기가 당첨이 아니었지만 자기 딸과 사귀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남고 젊은 친구를 보내주는 전형적인 어떤 헐리우드의 영웅 시리즈 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유성에서 핵폭탄을 터뜨림으로써 다 갈라지게 되고 지구가 살아난다, 그런 영화였는데 소행성 충돌은 실제로 지구 역사에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되었죠. 적어도 3차례 이상 닥쳤던 생물 대멸종의 원인이 유성물 충돌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9년 전 2013년도에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하늘에서 유성이 한번 튼 적이 있죠. 근데 그 유성의 크기가 고작 18m 정도랍니다. 근데 그 유성이 폭발함으로 16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대참사가 생겼습니다. 지름이 140m 정도 되는 유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대도시 하나가 그냥 초토화되고 1km 이상 되는 유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문명이 쇠퇴가 되고 10km 이상 되는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이 생명의 대멸종을 가져온다, 그렇게 할 만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나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지구 주변을 지나갈 수 있는 지름 140m 이상 되는 이 소행성이 약 26,000개 좀 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위치가 제대로 파악된 게 10,0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16,000개는 있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적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름이 140m 이상 되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거는 산술적으로 2만 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km 이상 되는 소행성은 50만 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0km 이상 되는 초대형 소행성과의 충돌은 1, 2억 년에 한 번 정도 지구와 충돌할 어떤 위험이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약 26,000개의 소행성 가운데서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소행성은 그 중에서 1% 정도, 한 300여 개 미만 정도 되고 확률도 100만 분의 1 정도 된답니다. 지극히 작은 확률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확률이 아무리 미미해도 하나가 현실되는 순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실제로 이 영화 아마겟돈 같은 일이 벌어졌죠.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다이모르포스라는 그 소행성이 작은 소행성이에요. 근데 이 소행성이 지구로부터 약 1120만 킬로미터, 얼마나 되는지는 감이 없습니다. 1120만 킬로미터 위치에 있는데 이 다이모르포스는 지름 780m인 디디모스라는 이 소행성에서 1.2km 떨어져서 공전하는 11시간 55분 주기로 공전하는 소행성, 그러니까 꽤 큰 소행성이 하나 있고 그 소행성을 공전하는 그런 작은 소행성이죠. 작년 11월 23일 날 벤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이 소행성과 충돌 임무를 띠고 있는 다크라는 우주선을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서 실어서 발사했습니다. 초속 6km, 시속 약 22,000km의 속도로 10개월 동안 비행해서 지난달 2022년 9월 27일 160m 정도 되는 직경에 이 다이모르포스와 충돌을 했고 충돌은 성공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이 다이모르포스 위성이 공전 궤도가 약간 미세하게 변화가 있고 공전 주기가 1%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짧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짧아지는 건데 요 짧아진 것 때문에 다이모스포르하고 디디모스의 전체 궤도가 약간 틀어지는 거죠. 근데 워낙 먼 1120만 킬로미터니까 거기에서 조금의 각도가 틀어지면 지구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처음에 시연할 때 나사에서도 이 성공 확률이 10% 미만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그 10% 미만의 확률을 뚫고 이번에 성공해버렸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재정이 3억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290억 원 정도 들었대요. 미국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여기에 같이 공조해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번에 해냈던 거죠. 아마겟돈. 그러니까 영화 제목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 말 들었을 때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영화 제목으로 알지 성경에 나오는 건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 말로 하르메기돈, 그 말에서 유래한 명칭인데 하르는 히브리의 정관사입니다. 영어의 더 같은 더, 바로 그 메기또, 머기또라는 지명입니다. 머기또 바로 그곳, 그 머기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르메기또가 헬라 그리스 말로 음력되면서 하르마게돈으로 되고 여기에서 앞에 히읗 H 발음이 묵음처리 되면서 아마겟돈. 그래서 영어에는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예수님을 제자했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노년에 그 펜모스 반모라는 섬에 잡혀서 유배 생활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관련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혹은 요한묵시록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지구의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가운데 6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나오는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 무기토라는 도시는 구약시대의 역사 가운데 보면 정말 그 크고 작은 전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갈멜산 근처에 있는 무기토 평원 이름인데 최후의 날 세상의 선과 악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예언된 적이 바로 이 무기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그래서 중세 이후에 전쟁, 그다음 대전쟁, 파괴, 재앙, 종말 이런 걸 뜻하는 은유적인 어떤 표현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무기토는 대략 주전 2000년 전쯤에 형성된 도시고 주전 1000년 전에는 아주 번영한 고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만 아니라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고 이 위치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갈멜산과 다볼산과 길보아산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큰 도시 이 가운데 지역에 있는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계곡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형적으로 주변에 큰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야트막한 언덕보다 높은 산들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또 평야가 있고 그 지나가는 길목에 바로 이 무기토가 있죠. 그리고 고대에는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게 이쪽에 유럽이 있고 이쪽에 아시아가 있고 이쪽에 아프리카 있잖아요. 세 대륙이 연결되는 중앙 지점인데 그래서 여기는 평화로울 때는 각 지역에서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연결로
그러니까 대상들, 무역로가 발달했고 또 전쟁 시에는 이 길이 무역상이 아니라 군인들이 지나가는 전쟁로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해변 따라서 해변길이 나 있고 또 내륙에는 왕의 대로라는 킹스 하이웨이라는 그런 큰 도로가 고대부터 있었는데 이 무기토는 바로 해변길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좋을 때는 무역로로 사절단이 지나가는 길로 전쟁 때는 엄청난 양의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로 항상 이렇게 이 무기토가 지나갔었고 거기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성경에 봐도 그 사사기의 바락이라는 장군과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가나안 왕들을 물리친 지역이 바로 이 무기토 지역이고 또 열왕기의 기록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그 전쟁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무기토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 무기토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무기토의 견고한 성은 그 이집트와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죠. 요한계시록 기록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그 역사적인 그 날에 전 세계 왕들이 바로 이 무기토에 모여서 집합하게 돼서 전쟁이 될 건데 결과적으로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악을 멸망시키고 선을 키워가는 선의 승리를 담보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말했던 아마겟돈은 인류 최후의 전쟁 같은 거죠. 지금 우리 이야기 쉬운 말로 말하자면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게 되면 전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직까지도 아마겟돈 발언 나온 지 2-3일 됐는데 계속 지금 뉴스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들으시다가 아마겟돈이 뭐지? 영화 제목인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되면 오늘 요 영상 때문에 좀 도움되길 바랍니다. 이거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